삼성전자 두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전자의 좋은 뉴스는 계속 나옵니다. HBM 이야기도 나오고요. AI 반도체 이야기도 나오고요. 데이터 센터, 서버 메모리, 파운드리, 미국 투자, 주주환원, 자사주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요, 외국인 큰돈은 뉴스 제목만 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뉴스 하나만 나와도 마음이 먼저 움직이잖아요. 이거 호재 아닌가? 이 정도면 이제 삼성전자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좋은 뉴스가 많은데 주가는 아직도 답답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다르게 봅니다. 뉴스를 아예 안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뉴스도 봅니다. 다만 뉴스만 보고 돈을 크게 넣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외국인 큰돈이 진짜로 삼성전자를 다시 보려면 결국 숫자가 필요합니다. 매출이 살아나는지, 이익이 따라오는지, 현금 흐름이 버티는지, 그리고 이 숫자가 한 분기 반짝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지 이걸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를 기술 이슈 중심으로만 보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차분하게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시장에서 재평가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결국 말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이고요. 스토리가 아니라 현금 흐름입니다. 외국인이 다시 삼성전자를 사려면 삼성전자가 숫자로 설득해야 합니다.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봐야 할 보도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보유율이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47%대 중반까지 내려왔다는 이야기였죠. 연초에는 50%를 넘겼던 외국인 보유율이 47.6%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건 그냥 외국인이 좀 팔았네 정도로 끝낼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그냥 보통 대형주가 아니잖아요. 한국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이고요. 외국인이 한국 반도체를 살 때 가장 먼저 보는 종목 중 하나고요. 코스피 전체 흐름에서도 삼성전자의 무게는 정말 큽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보유율이 연중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건 단순한 수급 숫자 하나가 아니라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그럼 이걸 무조건 나쁘게만 봐야 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외국인이 팔았다는 건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부담입니다. 외국인 큰돈이 계속 빠지면 삼성전자처럼 무거운 종목은 쉽게 치고 올라가기 어렵거든요. 개인이 사고 기관이 조금 받쳐줘도 외국인 수급이 계속 약하면 주가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미 외국인 보유율이 낮아진 상태라면 다시 살 공간도 생겼다는 뜻이 됩니다. 문제는 하나입니다. 무슨 명분으로 다시 사느냐? 외국인이 다시 삼성전자를 담으려면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 명분이 그냥 좋은 뉴스가 나왔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외국인이 원하는 건 이런 겁니다. 매출이 실제로 커지고 있나? 이익률이 올라오고 있나? 현금이 실제로 쌓이고 있나? AI 메모리 수요가 숫자로 확인되고 있나? 이 정도 숫자면 밸류에이션을 다시 줄 수 있나? 이 질문에 답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단순히 외국인이 팔았으니 끝났다 이렇게 볼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려면 삼성전자가 어떤 숫자를 보여줘야 할까? 이 질문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봐야 할 숫자는 매출입니다. 주식에서는 이익이 제일 중요하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결국 기업은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기업이 다시 살아나는 구간에서는 매출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은 수요를 보여주거든요. 아무리 비용을 줄이고 구조조정을 하고 효율화를 해도 매출이 안 늘면 시장은 큰 재평가를 잘 안 해줍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회사는 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비용 조금 줄여서 이익률 몇 % 올리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메모리, 파운드리,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가전, 전장까지 가진 초대형 제조기업입니다. 이런 회사가 다시 재평가를 받으려면 시장이 이렇게 봐야 합니다. 수요가 살아났구나. 팔리는 물건이 달라졌구나. 고부가 제품이 숫자로 잡히는구나. 이게 매출에서 먼저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 1분기에 연결기준 매출 133.9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전분기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분기 하나에서 매출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건 회사 내부 노력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시장 환경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뜻으로 봐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서버용 D램 수요, SSD 수요, 고부가 메모리 판매,
메모리 가격 상승이 같이 붙은 거죠. 여기서 외국인은 매출이 늘었다는 사실만 보지 않습니다. 어떤 매출이 늘었는지를 봅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팔아서 늘었는지, 가전을 할인해서 많이 팔았는지, 아니면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부가 메모리와 서버 SSD, HBM 같은 쪽에서 늘었는지,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가게에서 매출이 늘었는데 전부 할인해서 팔았다면 남는 게 별로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비싼 제품이 잘 팔리고 마진 좋은 제품 비중이 올라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매출도 늘고 이익도 같이 좋아집니다. 지금 삼성전자에서 시장이 집중하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매출이 늘었는데 그 매출이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매출이냐? AI 메모리 수요가 말이 아니라 주문으로 잡히고 있느냐? 서버 고객들이 관심만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물량을 가져가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매출을 볼 때는 단순히 전사 매출만 보면 안 됩니다. 반도체 부문이 얼마나 커졌는지 봐야 합니다. 2026년 1분기 DS 부문은 매출 81.7조 원, 영업이익 53.7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지금 삼성전자의 재평가 중심이 반도체에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도 있고 가전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지만 주식시장이 삼성전자를 크게 다시 계산할 때는 결국 반도체 사이클을 봅니다. 특히 지금은 AI 메모리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이렇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전자의 매출 회복이 단순 회복이냐 아니면 AI 수요가 붙은 구조적 회복이냐,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 회복이면 밸류에이션을 크게 올려주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AI 수요가 붙은 구조적 회복이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를 볼 때도 숫자 하나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안 됩니다. 매출이 늘었다면 그 매출이 어디서 나온 건지 봐야 하고요. 이익이 늘었다면 그 이익이 일회성인지 진짜 체력이 좋아진 건지 봐야 합니다. 현금 흐름이 좋아졌다면 그 돈이 투자와 주주 환원까지 버틸 수 있는지도 같이 봐야 하죠. 그리고 이 흐름은 삼성전자 하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숫자가 좋아지면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B, 리노공업, ISC 같은 반도체 밸류체인도 같이 봐야 하고요.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이어지면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 흐름도 같이 봐야 합니다. 결국 돈은 한 종목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큰 흐름이 생기면 섹터 안에서 번지고 장비로 번지고 후공정으로 번지고 전력 인프라까지 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도 바로 이런 흐름을 보시라고 만든 자료입니다. 삼성전자를 무조건 사라는 자료가 아닙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그게 실제 숫자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어디까지 퍼질 수 있는지 차분하게 나눠보자는 자료예요.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 섹터 7개, 타점 기준 4개, 매매 전 체크 10가지를 넣어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삼성전자 숫자로 다시 돌아가면 결국 매출 다음에 바로 봐야 할 게 이익입니다. 매출이 몸집이라면 이익은 체력입니다. 매출이 커도 이익이 안 남으면 주가는 오래 못 갑니다. 처음에는 매출이 늘었다는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지나면 시장은 바로 묻습니다. 그래서 남는 돈이 얼마야? 이 질문이 나옵니다. 삼성전자의 2026년 1분기 영업이익은 57.2조 원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굉장히 큽니다. 단순히 잘 나왔다 정도가 아니라 삼성전자의 이익 체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숫자예요. 물론 이걸 보고 앞으로 매분기 이 정도가 당연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 이익이 폭발하지만 가격이 꺾이면 이익도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볼 때는 흥분만 하면 안 됩니다. 차분하게 봐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장을 다시 설득할 수 있는 숫자를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익의 질입니다. 그냥 비용을 줄여서 좋아진 이익인지, 일회성 요인이 붙은 이익인지, 아니면 고부가 제품이 잘 팔리고 가격이 올라가고 서버 수요가 강해서 나온 이익인지, 이 차이가 큽니다. 주식시장은 일회성 이익에 높은 평가를 잘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복될 수 있는 이익,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이익에는 다른 평가를 줍니다. 삼성전자에서 지금 시장이 보는 건 바로 이겁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이 실제 이익으로 연결되고 있느냐, AI 서버 수요가 DS 부문 이익률을 얼마나 끌어올리고 있느냐, 고부가 제품 비중이 더 올라갈 수 있느냐, 파운드리와 DX 부문 부담은 얼마나 관리되고 있느냐, 이걸 봅니다. 좋은 뉴스는 하루짜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익률 개선은 분기 단위로 시장을 움직입니다. 뉴스는 하루 주가를 흔들 수 있지만 이익 추정치 상향은 주가의 기준선을 바꿉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놓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가는 호재 하나로만 크게 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 큰 상승은 실적 추정치가 올라갈 때 나옵니다. 증권사들이 올해 영업이익 전망을 올리고요. 내년 영업이익 전망도 올리고요. 그러면 PER로 다시 계산하고 현금 흐름으로 다시 계산하고 순현금까지 반영해서 다시 봅니다. 그때 시장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를 예전 기준으로 보면 안 되겠네. 이게 재평가입니다. 재평가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봐야 할 숫자는 현금 흐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매출과 영업이익은 많이 봅니다. 그런데 현금 흐름은 상대적으로 덜 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외국인 큰돈은 현금 흐름을 정말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은 회계상 숫자지만 현금 흐름은 실제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가게를 하나 운영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장부에는 이익이 났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통장에 돈이 별로 없어요. 외상 매출은 많고 재고는 쌓이고 설비 투자로 돈은 계속 나가고 대출 상환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흑자인데 실제로는 힘든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장에 현금이 계속 쌓이는 회사는 다릅니다. 투자도 할 수 있고요.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고요. 배당도 할 수 있고요. 자사주도 살 수 있고요. 다음 기술 사이클에 필요한 투자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특히 현금 흐름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돈을 벌어도 다시 엄청난 돈을 투자해야 하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는 그냥 연구개발만 잘한다고 되는 산업이 아니잖아요. 공장 지어야 합니다. 장비 사야 합니다. 라인 깔아야 합니다. HBM 패키징 투자해야 합니다. 선단 공정 투자해야 합니다. AI 메모리 수요를 따라가려면 생산 능력도 맞춰야 합니다. 이 모든 게 돈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익이 좋아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이익이 실제 현금으로 들어와야 하고 그 현금이 투자와 주주환원을 동시에 버틸 만큼 강해야 합니다. 2026년 1분기 삼성전자의 여합활동 현금 흐름은 40조 원대였습니다. 기말 현금도 40조 원대를 기록했고요. 순현금도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삼성전자가 다시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체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AI 반도체 전쟁은 돈 없는 회사가 버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HBM을 하려면 투자해야 하고요. 파운드리를 하려면 투자해야 하고요. 서버, SSD도 대응해야 하고요. AI 데이터 센터 수요에 맞춰 장기 공급망도 잡아야 합니다. 현금 흐름이 약하면 이 모든 게 부담이 됩니다. 투자는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면 차입을 늘려야 하고요. 주주 환원은 줄어들 수 있고요. 시장은 그걸 불안하게 봅니다. 반대로 현금 흐름이 강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회사는 투자하면서도 버틸 수 있구나. 사이클이 흔들려도 현금이 방어막이 되겠구나. 주주 환원까지 기대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시 보려면 결국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매출이 들고 이익이 들고 그 이익이 현금으로 들어오고 그 현금이 투자와 주주 환원을 동시에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 이게 시장 재평가의 진짜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 쉽게 흥분하면 안 됩니다. 숫자가 좋아졌다고 해서 모든 리스크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숫자가 좋아질수록 시장의 눈높이도 같이 올라갑니다. 이게 주식에서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적이 안 좋을 때는 조금만 좋아져도 박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좋아진 뒤에는 시장이 더 높은 숫자를 요구합니다. 이번 분기 좋았네. 그럼 다음 분기는? 올해 좋았네. 그럼 내년은? 메모리 가격 좋았네. 이 가격이 얼마나 유지돼? AI 수요 좋다며 고객 물량은 더 늘어났어? 현금 흐름 좋다며 투자하고도 남아? 이렇게 질문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무조건 낙관만 할 자리도 아니고 무조건 의심만 할 자리도 아닙니다. 숫자를 확인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한 분기 잘 나온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숫자가 이어지는지예요. 특히 외국인은 이걸 봅니다. 외국인 자금은 빠르게 들어왔다가 빠르게 나갈 수도 있지만 대형주에 장기적으로 들어오는 자금은 숫자의 지속성을 봅니다. 이익 추정치가 한 번 올라간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가는가, 현금 흐름이 한 번 좋아진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개선되는가, AI 메모리 수요가 단순 재고 보충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투자와 연결돼 있는가, 이게 확인돼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 투자자들이 봐야 할 숫자는 분명합니다. 매출이 고점을 유지하는지 봐야 합니다. 특히 반도체 매출이 계속 강한지 봐야 합니다. 영업이익률이 꺾이지 않는지도 봐야 하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실제로 강하게 이어지는지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재고자산과 매출 채권도 봐야 합니다. 매출이 늘었는데 재고가 너무 빠르게 쌓이면 부담이고요. 매출 채권이 과하게 늘어나면 현금 회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자본 지출과 순현금도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투자를 안 할 수 없는 회사입니다. 중요한 건 투자를 하면서도 순현금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느냐예요. 이 숫자들이 외국인 수급과 연결됩니다. 외국인이 다시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한다면 그 이유는 뉴스가 하나 더 나와서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숫자가 좋아지고 이익 전망이 올라가고 밸류에이션을 다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 주가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기서도 너무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실적 좋으니까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보면 위험합니다. 주식은 항상 선반영이 있습니다. 좋은 숫자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바로 안 갈 수 있어요.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기대를 반영했을 수도 있고요. 외국인이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고요. 금리, 환율, 미국 증시, 반도체 ETF 흐름에 따라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대형주이기 때문에 국내 요인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국 기술주가 흔들리면 같이 흔들릴 수 있고요. 달러가 강해지고 원화가 약해지면 외국인 수급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와 반도체 밸류에이션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를 볼 때는 숫자와 수급을 같이 봐야 합니다. 실적 숫자는 좋아지는데 외국인 수급이 계속 약하면 주가는 천천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적 숫자가 좋아지고 외국인 수급까지 돌아오면 움직임이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보유율이 이미 낮아진 구간에서는 다시 채우는 흐름이 나올 때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비중을 줄여놓은 상태에서 다시 담는 흐름이 나오면 수급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도 추격만 하면 안 됩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라는 것과 오늘 아무 가격에서나 사도 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흥분해서 사고, 주가가 흔들리면 불안해서 팔고, 또 다음 뉴스가 나오면 다시 따라가는 흐름. 이러면 대형주에서도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종목일수록 기준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는지, 거래대금이 붙는지, 실적 발표 이후 이익 전망이 올라가는지, 조정이 나왔을 때 어디서 지지가 나오는지, 반도체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SK하이닉스와 같이 움직이는지 아니면 삼성전자만 따로 움직이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주가는 결국 숫자와 수급의 만남입니다. 숫자만 좋고 수급이 없으면 무겁고요. 수급만 좋고 숫자가 없으면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숫자도 좋아지고 수급도 돌아오면 그때 시장은 재평가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금리와 환율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 투자자들이 반도체 숫자만 보면 놓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외국인은 원화 자산을 삽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살 때 주가만 보는 게 아니라 환율도 봅니다. 달러가 강하고 원화가 약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좋아 보여도 매수 타이밍을 늦출 수 있어요. 반대로 환율이 안정되고 미국 금리가 더 이상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기면 외국인 자금이 한국 대형주로 들어오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재평가는 회사 숫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 숫자는 기본이고요. 그 위에 환율 안정, 금리 안정, 글로벌 반도체 투자 심리가 같이 붙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가 좋은 공을 던져도 시장 환경이 너무 나쁘면 멀리 날아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시장 환경이 좋아졌는데 삼성전자 숫자까지 좋으면 그때는 힘이 붙을 수 있죠.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건 이 조합입니다. 삼성전자 매출 회복, 영업이익률 개선, 현금 흐름 강화, 외국인 보유율 저점권, 환율 안정, 미국 기술주 분위기, 반도체 ETF 흐름. 이 조합이 맞아떨어지면 삼성전자는 단순 반등이 아니라 재평가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숫자가 한 번 좋았는데 다음 분기부터 둔화되고 환율이 다시 불안해지고 외국인이 계속 팔면 주가는 다시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호할 자리도 아니고 겁먹을 자리도 아닙니다. 차분하게 숫자를 확인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삼성전자를 볼 때 감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삼성전자는 워낙 많은 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만 오르면 기대가 커지고 조금만 빠지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감정으로 대응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뉴스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아침에는 좋은 뉴스가 나오고요. 오후에는 수급이 안 좋게 나오고요. 다음 날에는 증권사 목표가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 날에는 미국 반도체주가 흔들립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기준을 숫자로 가져가야 합니다.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지 봐야 합니다. 특히 반도체 매출이 유지되는지 봐야 합니다. 영업이익률이 꺾이지 않는지도 봐야 합니다. 영업이익률이 꺾이기 시작하면 시장은 바로 의심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강한지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처럼 투자 규모가 큰 회사는 현금 흐름이 방어막입니다. 외국인 보유율이 바닥권에서 다시 올라오는지도 봐야 합니다. 하루 이틀 순매수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 이익 전망이 계속 올라가는지도 봐야 합니다. 실적이 좋았는데도 전망치가 더 안 올라가면 주가는 쉬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적 발표 이후에도 증권가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면 주가의 기준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 대응도 나눠서 해야 합니다. 한 번에 모든 비중을 넣기보다는 숫자가 확인될 때마다 나눠서 보는 게 낫습니다. 외국리 돌아오는 초입, 실적 전망이 상향되는 구간, 조정이 나와도 주요 가격대를 지키는 구간,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다시 돌파하는 구간, 이렇게 나눠서 봐야지 좋은 뉴스 하나 보고 전부 들어가면 흔들릴 때 버티기 어렵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결국 기다림의 종목입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히 기다리면 힘듭니다. 숫자를 보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매출이 올라오고 있나? 이익이 따라오나? 현금이 쌓이나? 외국인이 다시 보나? 이 네 가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가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잡아보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에는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 뉴스 제목이 아닙니다. 숫자입니다. 외국인이 다시 삼성전자를 보려면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설득해야 합니다. 매출이 커져야 하고요. 이익이 따라와야 하고요. 현금 흐름이 버텨야 하고요. 그 숫자가 다음 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신뢰가 생겨야 합니다. 외국인 보유율이 47%대까지 내려온 건 분명 부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시 살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구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 명분은 결국 실적입니다. 그리고 실적 중에서도 매출, 영업이익, 현금 흐름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시장에서 재평가받으려면 HBM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AI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결국 그 기술이 매출로 찍히고 이익으로 남고 현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때 외국인도 다시 봅니다. 그때 기관도 다시 계산합니다. 그때 개인 투자자도 흔들리지 않고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보시는 분들은 뉴스 제목에만 흔들리지 마시고요. 숫자를 보셔야 합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숫자가 안 따라오면 조심해야 하고요. 조용해 보여도 숫자가 좋아지고 있으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결국 말보다 숫자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큰 돈은 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크게 움직이려면 외국인을 다시 설득해야 합니다. 그 설득의 언어는 뉴스가 아니라 숫자입니다. 오늘처럼 삼성전자를 볼 때는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끝내면 안 됩니다. 매출이 왜 늘었는지, 이익률이 왜 좋아졌는지, 현금 흐름이 진짜 강한지, 외국인 수급이 왜 빠졌고 다시 들어올 명분은 뭔지, 환율과 금리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매일 혼자 다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반도체, HBM, 서버 메모리, 외국인 수급, 환율, 금리, 코스피, 미국 기술 쪽까지 같이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코스피 이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이 자료는 단순히 종목 이름만 적어놓은 자료가 아닙니다. 시장,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퍼지는지 보려고 만든 자료입니다. 실명 관찰 종목 41개, 섹터 7개, 타점 기준 4개, 내매전 체크 10가지 이렇게 구성해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고요.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까지 같이 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타점입니다. 좋은 기업을 아는 것과 좋은 자리에서 대응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기준을 따로 정리해뒀습니다. 거래대금이 붙는 자리인지,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너무 과열된 자리는 아닌지, 내 비중이 과하지 않은지, 분할 계획은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분명한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런 걸 같이 체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자료는 이북 형태로 보실 수 있게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내용은 좋은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확인하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매출, 이익, 현금 흐름, 외국인 보유율, HBM, 기램, 환율, 금리, 미국 기술주까지 봐야 합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엔비디아, 장비주, 전력인프라까지 붙으면 혼자 매일 다 챙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청해주시는 분들에 한해 자료와 시장 흐름을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리딩방은 아닙니다. 수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다루는 흐름, 삼성전자 대응 기준, 반도체와 관련 섹터 체크 포인트를 조금 더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자료와 함께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뉴스보다 숫자를 봐야 하는 구간입니다. 외국인이 다시 보는 순간도 결국 숫자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매출이 살아나는지, 이익이 따라오는지, 현금 흐름이 버티는지,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지 우리는 이 4가지를 차분하게 확인하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